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이번 메달의 성과가 대단한 것이 어떤 딴지도 걸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 실력으로 따낸 금메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디어 센터에서 나오는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가격은 약 10,000원 정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판매했던 떡갈비로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음식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로봇에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 미디어 센터에서는 주문한 음식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맛있는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더 정성 들여 자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맛없고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손님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로봇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들 식사도 형편없어 우리 선수들은 첫날 이후 선수촌 식당에는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님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은 마치 자신의 장난감을 자랑하는 초등학생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은 한국만이 식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맛있는 식사에 만족하고 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의 불만도 들려오지 않는다며 한국만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칙의 편파 판정으로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 중국은 정말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츠웨이가 과거 인터뷰에서 경기에서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 팀이 넘어진 것이라고 답한 것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런츠웨이는 이번 올림픽 1000m에 출전해 준결승전부터 1위 한 번 못했음에도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앞서 준결승에서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는 모두 알 수 없는 반칙 판정으로 탈락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헝가리 샤오린 선수가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지만 갑작스런 비디오 판정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1위 한 번 하지 못한 망언의 주인공 중국의 런츠웨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런츠웨이는 9일 오후에 열린 남자 쇼트트랙 1500m 준결승전에 출격했지만 실격당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같은 조에서 경기를 뛴 한국의 박장혁 선수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런츠웨이는 3위로 들어왔지만 반칙으로 실격당하고 말았습니다. 7일 열린 1000m 경기와는 다른 판정으로 오히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런츠웨이는 2위로 달릴 때 자신을 추월하려는 선수에게 손을 썼다는 이유로 실격당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 신화스포츠는 런츠웨이가 실격당했는데 그 상황에선 런츠웨이가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다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9일 열린 경기를 살펴보면 판정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선수에 대한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전 세계의 비난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8일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일어난 실격 사태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헝가리는 ISU에 항의했고 IOC의 심판장에 대한 윤리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 독일 등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빙상연맹의 심판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용구 국제빙상연맹 심판위원이자 쇼트트랙 지원단장은 한 차례 오심은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심판 시스템은 심판장 1명과 2명의 어시스트 심판으로 구성됩니다.
경기장 한쪽에는 8개 이상의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어서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자체에 대한 오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그 비디오 영상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시스트 심판은 조언하는 위치로 판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베이징 대회 심판장은 영국 출신 피터 워스 심판위원입니다. 최 단장은 그는 4년 전 평창에서도 심판장을 역임했다. 매우 명망 있는 심판위원인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왜 이런 판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쇼트트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로비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루머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국가의 반발과 로비 의혹까지 번지면서 판정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편파 판정과 함께 또 다른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푸 인형 반입 금지, 베이징 올림픽 피겨 경기장.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 꽃과 장난감을 던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스타 한우 유즈루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연기를 펼치고 나면 팬들은 응원의 의미로 꽃이나 선물, 인형 등을 던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우 유즈루의 경우 곰돌이 푸 인형을 던지는 것이 팬들 사이에서 전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 올림픽위원회 측에서 인형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유는 10년 전부터 푸 모양의 케이스에 담긴 티슈 상자를 훈련 때마다 들고 나왔고 푸가 그려진 수건과 물병 등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는 이런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한유에게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관중들에게까지 경고를 한 것입니다. 중국은 곰돌이 푸 공포증에 걸려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엉망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9일 밤 황대현 선수는 7일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실격의 충격을 이겨내고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단 한 명도 결승조차 올려보내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9일 밤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는 압도적 실력이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니 누구도 딴지를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방해가 사라지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선수들의 메달 획득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반칙과 편파 판정이 이어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